네, 안녕하세요. 카티아 플랜트 제 11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제출 목록을 보니까 따라온 친구들은 한 5명 정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전국에 내놔도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전국 뭐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을 4학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수도 잘 가르치겠지만 따라오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3차원으로 저렇게 현수교 같은 경우 그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차원 의자 설계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분야가 아닌데 왜 이걸 쓰세요? 카티아나 캐드나 모든 것들이 3D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3차원을 이해하면 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응용성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예제로 한번 돌려봤는데 3D로 한번 그려봤어요. 예, 3D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의자를 한번 이렇게 입체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의자를 한번 오늘은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3차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UCS의 사용자 아이콘, 유저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3D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서페이스, 표면을 만들어내는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을 새롭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요 수준에서 현수교, 사장교, 지금 3경간 뭐 우리 아치교 뭐 다 그리고 있는데 너무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레벨을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워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는 제출한 친구들의 수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지금 과제를 등록한 내일까지 제출인데 제가 오늘 토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다 제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최종본은 아니죠. 지금 3차원 현수교 부분에서 보면 백진욱 학생이 제출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내일까지니까 시간은 좀 있습니다. 진욱이가 지금 그려놓은 3D 부분 보면 굉장히 잘 그렸어요. 말뚝 모델링도 들어가 있고요. 우물통에 H형 주탑이 잘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포즈로 엄지손가락을 척 하고 있는 것 정도 보면 굉장히 자신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또 정원영이가 그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원영이가 수염이 많이 난 것 같은데 네, 사진을 보여서 보면 색채, 디자인, 균형미 이런 것들, 구도 이런 것들 잘 잡았습니다. 굉장히 잘 잡았는데 원영이의 얼굴이 상당히 부각이 돼 있네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 이쪽을 부각시켜서 받고 싶었는데 지금 원영이 그림은 원영이의 잘난 얼굴이 너무 부각이 돼 있어서 잘생겼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원영이 잘생겼습니다. 또 수영이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수영이가 작품된 거 보면 얼굴보다 그림이 정말 작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잘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수영아 조금 얼굴은 좀 줄이고 그 캐드로 그린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주기 바랍니다. 화면을 줌을 하면 화면을 좀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줌한 다음에 수영의 얼굴은 작게 하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그렸습니다. 윤수영 학생 칭찬해 드립니다. 김창길 학생 지금 창길이는 DWG 파일을 계속 제출해가지고 DWG 파일이 안 열립니다. 지금 창길이가 JPG를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DWG는 창길아 안 떠. 내가 2017년 버전이고 너는 2020년 버전이기 때문에 버전이 호환이 안 돼서 내가 열 수가 없으니 낮은 버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괜찮아요. 3경간 현수교
여기 보면은 교대가 좀 작고 우물통 기초가 상당히 큰 비대칭적 상황이 조금 보이는데, 나중에는 요 교대 부분 쪽만 좀 더 크게 실제 스케일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굉장히 잘한 그림입니다. 참고로 창길이 손금이 잔주름까지 보일 수 있네요. 이거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사진기로 찍은 것 같습니다. 창길이가 잘 지내고 있네요.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기둥의 좌골 길이계수 이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네요. 창길아 열심히 화이팅해서 자격증 꼭 따자. 그리고 박수린 학생, 역시 박수린 학생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빨리 제출하고 있고, 디자인하는 것도 구도나 이런 거 부분 잘 갖춰서 색채 부분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한 학생들이 이번 좀 어려웠어요. 3차원 현수교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5명의 학생이, 저번에는 7명 학생 냈고 이번에 5명 학생 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이론편에서 3차원 3D를 만들려면 CAD에서 사용되는 새롭게 도입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명령들을 이론편에서 1교시 때는 이론 수업이잖아요. 이론을 좀 중심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습편에서 2교시 때는 실습편에서 이걸 어떻게 그릴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D로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전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두께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프레임, 의자의 기본이 되는 프레임, 이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두께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면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에 원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에 원을 그려서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곡선 라인을 단일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회합을 시켜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뼈대 부분 말씀드리면, 뼈대 디자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 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타고 가게 익스트루드를 이 경로를 한 번에 경로를 따라가면서 익스트루드를 시켰습니다.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하냐면 패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패스, 경로라고 하죠. 경로.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3D로 경로를 타고 다니는 선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PE 명령을 이용해서 덩어리지게 패스를, 경로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PE로 덩어리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게. 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등받이 부분하고 이 방석 부분이 있죠. 이 밑에 방석 부분이 있는데, 잘 보시면 방석 부분은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직선 부분이 아니고, 등받이 부분은 제가 평면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 평면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직선 평면이죠. 여기는 곡선 평면이고 곡선이고요. 자, 근데 이 면을 만들어내는 명령이 뭐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엣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엣지 서페이스. 엣지 서프라는 명령이 있죠. 엣지는 여러분 테두리라는 엣지, 면 끝터리를 이야기해. 엣지. 뭐 각졌다 그런 말이죠. 너 좀 엣지인데 각이 각졌다는 이야기가 끝이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련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엣지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 엣지면 이 4개의 1, 2, 3, 4 이 4면의 테두리라고 하는 이 엣지면을 지정해서 4개의 면을 면으로 만들어주라. 서페이스로 만들어주라. 서페이스는 영어로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서페이스. 그래서 CAD에서는 3D CAD에서는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엣지 서페이스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로와 세로로 들어가 있는 이 축에 등분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선을 지정한 선이 1번 서페이스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택한 게 두 번째 서페이스인데 그 등분수를 만들어내는 환경 변수가 뭐냐? 서페이스 탭 1. 첫 번째 탭 1번의 숫자를 내가 20등분 하겠다 그러면 서페이스 탭 첫 번째 탭에 등분 숫자, 이 숫자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먼저 설정하고 나서 엣지 서페이스 명령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쓰는 명령은 서프 탭 1. 두 번째 선택하는 표면을 테두리는 서페이스 탭 2, 1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바이드 할 때 숫자 넣어주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로, 세로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에 직물망처럼 표면을 등분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게 등분수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곡률 들어가 있는 이 곡선 같은 거 처리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만들 때 오늘 처음 쓴 명령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엣지 서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두리를 선택할 때 SURF 서페이스 탭 1 숫자 넣어주고 SURF 탭 TAB 2 숫자 두 번째 선 이꼬르 15 이런 식으로 먼저 서페이스 탭 1, 서페이스 탭 2 숫자를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엣지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각형 바운더리를 주면 직선 평면이든 이렇게 곡선 평면이든 그 면을 따라서 전체 표면을 만들어줘요. 면이 틀려지면 3차원 물결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엣지 서페이스라는 게 상당히 입체 면을 만들어낼 때, 표면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잘 쓰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체 모델링을 할 때 표면을 만들어내는 표면을 만들어내는 명령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엣지 서페이스 명령이에요. 엣지 서페이스 명령만 잘 써도 3D를 상당히 기교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건 지금 토목이라고 하는 냄새가 납니까? 의자를 만드는데 뭐 토목이라는 냄새 전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배관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학 플랜트 공장에 또는 건물 안에 파이프라인에 또는 그 조선소의 배 안에 들어가는 다 배관도 전부 다 이런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직선과 곡선의 결합으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토목에서도 이런 교량뿐만 아니라 직선 부재가 있는 게 아니라 터널 회전하는 물체 있잖아요.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모사할 때 경로법을 쓰게 되면 아주 유용한 명령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 가장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제가 라인으로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 겁니다. 그 재원표만 먼저 이제 말씀드렸죠. 재원을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자, CAD에서 쓰는 명령, 익스트루드 패스 명령, 그 다음에 엣지 서페이스 명령, 서페이스 탭 1, 서페이스 탭 2 이런 명령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치수 부분인데요. 치수 부분은 이제 설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수 부분에서 정사각형으로 하려다가 제가 조금 직사각형으로 넣었어요. 자, 이 부분의 길이를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10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의 길이는 여러분 5 줬습니다. 가로 세로 변의 비율 1대2로 줬어요. 여러분은 틀리게 해도 됩니다. 의자는 뭐 엉덩이가 높은 사람은 더 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저처럼 짧은 사람들은 좀 좁게 한 거예요. 1대2 구조죠. 길이는 10이고 폭은 5로 해서 1대2의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있죠. 여기 높이. 이 부분의 이 높이는 여기는 5를 제가 줬습니다. 5. 그리고 이 등받이 2층, 등받이 이쪽 높이도 제가 5를 줬었던 것 같아요. 5를 줬어요. 자, 그리고
힘을 많이 받는 이 메인 프레임의 힘이 사람이 앉았을 때 엉덩이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모든 힘은 이 밑에 있는 요 엉덩이를 받치는 이 받침에 의해서 힘이 전달돼서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겠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 부재가 가장 많은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죠? 이 부재가 가장 많은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두께를 필요로 해요. 구조 계산이 필요하겠죠. 구조 검토가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반지름을 0.2를 줬어요. 0.2 반지름으로 좀 두꺼운 테두리로 타고 내려가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힘을 견뎌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가로로 들어가는 이런 부재는 두 개의 의자를 서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연결하는 그 힘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반지름이 0.2를 줬어요.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0.2 반지름을 줬고, 가로로 배치되는 이런 프레임들은 힘을 많이 적게 안 받기 때문에 0.1의 반지름을 주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재원표는 구성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완성이 되는 이 그림은 왼쪽에다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보조 작업을 했던 그림을 여기다 옮겨갈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트루드가 돼버린 상황이면 이 선이 덩어리가 져서 하나의 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개체를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근데 보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사를 해서 프레임의 뼈대는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작업해서 옮기고 여기서 작업해서 옮겨서 이쪽에다가 옮겨놔서 마지막 그림들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한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뼈대를 그리면 복사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제한 그림을 만들어서 복제한 이 면에서 표면 작업하는 거, 엣지 서페이스 같은 거, 이런 표면 작업은 오른쪽에서 공간에서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최종 그림은 이거이다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 중간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오늘은 3차원 CAD를 3차원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길이를 틀리게 하셔도 되고, 교수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경이 좀 많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좀 틀리게 할게요. 나는 저 외국에다가 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쪽은 좀 두께를 저는 좀 두꺼운 걸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유화형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뭐 또 여기다 의자가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여기다 수직 방향으로 여기에다 여기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흔들의자처럼 쿠션을 프레임에다 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직 부재를 연결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다면 디자이너에 의해서 그게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지지목들을 안에다가 넣어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권을 드립니다. 디자인은 창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형상 설계를 한 다음에, 형상 모양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견딜 수 있는가는 저희 같은 구조 기술자들이 응용 계산, 하중 계산 해보니까 충분히 이 두께로 견뎌지더라. 그럼 용접부만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잘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만들어지죠.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부분에서 CAD에서 처음 쓰는 CAD 명령들, 그리고 기하적인 재원, 치수죠. 치수를 지금 좀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제 CAD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 도면은 지금 제가 교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미지로 올려놨으니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이 다운로드 하신 이미지에다가 스케치를 하셔서 치수를 적어 놓으시고, 아까 기본적인 서페이스 스텝 1, 서페이스 스텝 2, 엣지 서페이스 이런 명령들을 좀 쓰셔 놓으셔가지고 저하고 실습할 때 문제없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걸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11주 때는 3차원 의자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 이 3차원 의자 부분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CAD를 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레벨업이 되신 분들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뭐 조금 더 기교를 부리면 이제 회전 계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회전 계단, 여러분 집에서 계단이 그냥 계단도 있잖아요. 그걸 회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쪽은 사실 건축에서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교량 쪽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더 우리 쪽 분야를 저는 가르쳐 드리는 게 더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응용이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이론 수업, 새로운 명령, 엣지 서페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UCS에서 이 곡선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곡선 모양은 UCS의 면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안 돌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 하나 그려서 수직 방향으로 내리고 이 곡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UCS가 그 해상면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화면 전환. 그 3P죠. UCS 3P. 3포인트. 이 명령 가지고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는 명령은 뷰 포인트 명령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돌리는 명령은 3D 5비트 명령, 3D 5비트 명령으로 화면 전환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 처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사각형부터 작업을 하고 3차원 복사해서 위로 올릴 겁니다. 라인 그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화면에 나와 있는 교환에 나와 있는 그림 파일 줄여 가셔서 제원표하고 기본적인 명령 작성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